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4일 도쿄에서 986명, 카나가와 554명, 사이타마 285명, 치바 328명, 오사카 421명, 아이치 164명, 효고 178명, 후쿠오카 22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9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6만 5,723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6만 6,43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0명, 아이치에서 6명, 사이타마에서 5명, 홋카이도에서 4명 등 총 5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5,120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5,13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98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986명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0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0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34명으로 전체의 약 34%, 40대에서 50대는 총 273명으로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60명, 직장 내 감염이 44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 남녀 3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56명, 입원 환자는 31명 감소한 2,79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93,890명, 누적 사망자 수는 78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4일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 수는 986명, 12일 만에 1000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주일 평균 추이로 지난달 27일 시점 700명대에서 2주 후에는 1700명대, 그 뒤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24일 시점 1202.9명으로 선언해제의 기준인 500명은 멀어 보입니다. 減らないと思うので正直ちょっと伸びちゃう覚悟はしています。結局人の出とかやっぱ渋谷とか見ててむしろなんか緊急事態宣言が出たからむしろ増えてるんじゃないか。多分8時以降が何も店とかやってないからその分なんか昼間のうちに出ちゃえみたいな。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택요양 중 감염자 용태의 급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집에서 병원 등으로 이송하는 이 민간 구급회사는 12월 이후 이용자가 약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搬送件数自体は第3波やっぱ12月入ってぐらいからすごく増えましたね。今年入ってからはもう病院がいっぱいみたいで毎回依頼は必ず急なことの方が多いですね。 현재는 보건소의 의뢰로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70대 남성을 병원까지 이송 중에 있습니다. あと10分ぐらいで病院着きますのでもうちょっと頑張ってくださいね。 이송 중에도 의뢰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はい、予約は受けたまりますよ。大丈夫ですよ。11時ですね。わかりました。 이 회사에서는 최악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先週ぐらいの話ですけども、自宅で療養されてた方が、80代ぐらいの方なんですけども、その方が急変したので、保健所が病院を探している最中になかなか見つからなくて、まず民間救急を手配していただいて、で私たちが1時間後ぐらいにお客様のご自宅に到着して、着いたら救急車が先に到着してて、心肺停止になってしまったみたいなのでそれで運ばれていったっていうケースがありましたね。でその時はご家族様も保健所に連絡したくても電話がつながんなかったりとか、やっぱそういう実態がこれから増えてくると思いますね。 도쿄에서 자택요양 중인 사람은 12월 1일 996명이었지만 이날은 8,4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택요양 환자의 건강관찰은 원래 보건소의 담당 업무이지만 이미 한계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의료 대응이 떨어지는 야간이나 휴일에 온라인 진료 및 구급왕진을 하는 이곳은 패스트닥터라는 곳입니다. 현재 밀려오는 상담 중에도 이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あれから保健所から連絡は来ましたか？まだ来てない状況ですか？はい。 이렇게 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되었지만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며칠이나 기다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담 기록을 살펴보면 양성 판명 후 2일째, 보건소로부터 연락은 아직, 3일째, 아직 보건소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8일째, 보건소에서 연락 없음. 保健所から、患者さんに今後の療養生活の指導が入るまでの間、中には1週間くらい時間を要するところが出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って、陽性の方には毎日症状の確認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이날 이곳에는 30대 남성으로부터의 연락도 있었습니다. 39도 정도의 고열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며 당뇨병이 있어 급히 왕진을 떠났습니다. 結構糖尿病っていうご持病をお持ちの場合、症状が悪化する可能性、必ずしもないとは言い切れませんので、ちょっと咳がひどくなってくるような場合、あと苦しさがひどくなってくるような場合については必ずご連絡を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이 남성으로부터 받은 검체를 검사한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治療法が確立してませんから、なので万が一その重症化した場合になんか自分は助かるのかみたいな保健所からのご連絡があるまでの間はなかなか治療方針が決まらない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やはり皆様かなり不安に感じられているようです。 도쿄는 지난해 11월 자택요양자 확인센터를 개설하고 일부 지역에서 라인으로 건강관찰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5일부터는 점차 대상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조금이라도 보건소의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담당에 기용된 코노 행정개혁 담당상이 중대 국면을 맞았습니다. 백신의 조기 보급이라는 과제의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조정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国民の皆様が安全で有効なワクチンを一日でも早く接種できるように全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코노 담당상은 22일 개설된 총리관저의 백신 전용 사이트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또 그는 백신 담당으로 지명된 18일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백신 관련 글을 계속 올리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 대한 메시지로 힘을 빌리기 위해 지명도가 높은 코이즈미 환경상과의 연계도 노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총리의 의욕을 보인 그는 발신력과 돌파력에는 정평이 나 있지만 조정력이 과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민민주당의 신바카즈야 간사장은 코노 씨를 레이와 시대의 철거업자에 비유하며 사전 조정 능력이 약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그는 레이와의 운반책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스가 총리에게 백신 접종은 비장의 카드로 원활한 접종을 통해 지지율 회복으로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백신의 보급은 도쿄올림픽의 성패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내 일각에서는 총리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후계자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22일 백신 확보 시기에 대해 총리 측근인 사카이 마나부 관방부장관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등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또 접종을 위한 업무가 막대한 양이 될 경우 정부 내 또 다른 혼란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접종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총리뿐 아니라 그도 책임을 지게 되어 차기 총리가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 스가 총리는 24일 오후 총리 공저에서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코노 규제 개혁 담당상을 보좌하는 코바야시 후미야키 대신 보좌관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코바야시 보좌관들은 백신 접종 상황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 스가 총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면담 후 코바야시 씨는 기자단에게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개발의 진척사항을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스가 총리는 후생 노동성 간부들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에서는 수도권 1도 3면을 대상으로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 보름이 경과한 것에 대해 각지의 감염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키시방 이상은 이날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한 로이드 오스틴 씨와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일 국방장관의 첫 회담입니다. 日米安保5条が適用されるということは、先方からもお話がございましたし、非常に心強い発言であるということで。 키시 방위상은 오스틴 장관과의 통화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한 것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매우 큰 전략적인 의제이다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섭 중인 주일미군 주둔경비에 대해서는 신속한 합의를 목표할 방침을 공유하였습니다. 또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과도 첫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회담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보다 견고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를 감안하면 지금 이상의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간 내에 대면 회담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트위터 일본어의 공식 계정이 24일 오후 한때 사라지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트위터 일본어의 공식 계정인 도쿄2020JP는 24일 오후 2시경 이 계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또 사진이나 과거 게시물 내용도 모두 사라졌으나 이는 오후 4시가 조금 못돼 복구되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어카운트가 사라진 것을 인정하였으며 원인에 대해서는 24일 아침 7년 전 조직위원회 출범 날짜를 생년월일로 등록하였으며 13세 미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트위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어 공식 계정 도쿄2020 등 외국어 계정의 생년월일에 등록은 하지 않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팔로워 여러분들께 걱정과 폐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코멘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요타 자동차 그룹이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기 관련 수익이 침체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서 직원 수백 명을 파견 형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토요타 자동차 그룹에서 주력 차종의 생산 등을 담당하는 토요타 차체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카와사키 중공업에서 수백 명의 종업원을 파견 형식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카와사키 중공업은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기의 수요가 크게 침체하는 가운데 부품 및 엔진 제조를 담당하는 부문의 수익이 침체하여 종업원의 배치 검토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토요타 차체에서는 두 회사의 항공 부문의 종업원을 아이치현 도요타시와 미에현 이나베시에 있는 공장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과 같은 대규모로 그룹의 타업종에서 파견을 수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지역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은 항공업체 ANA 홀딩스와 일본항공의 종업원도 기업이나 지자체가 일시 수용하고 있으며 업종을 초월한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